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경제 이야기들 재미있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어 관련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맘때면 등장하는 단골 경제 용어, 바로 서머 랠리인데요. 말 그대로 여름철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한 심리적 기대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꽤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7월 증시가 그렇게 강했던 적이 많은가요? 네, 한국거래소가 1980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4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7월에 무려 29번이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12개월 중 가장 높은 상승 횟수고요. 평균 상승률도 2.05%로 11월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근거가 뚜렷하니까 시장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머랠리는 단기적 반등이나 테마 장세와는 다르게 투자 심리, 실적 시즌, 계절성,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머랠리는 왜 하필 7월에 집중되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 기대주를 선점하려는 매수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나 수출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 중심의 수급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데요. 이때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가 몰리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가 이유가 아니라 실제 자금과 수요 흐름이 맞물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8%나 급등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2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서머랠리를 미리 앞당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한번 큰 상승 랠리가 나타나 줬는데요. 그렇다면 7월에도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발 자동차 관세 재부과 여부, 중국 경기부양책의 효과, 그리고 2분기 실적 결과가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작정 상승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말하길 서머랠리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라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AI, 반도체, 자동차 부품처럼 최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 시장이 항상 뜨겁지는 않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계절적 흐름은 투자 판단의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 증시의 계절성,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는데요. 이번엔 기업 내부 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기업 내 여성 임원 확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과 여성 리더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업들의 다양성 강화 움직임이 이제는 수치로도 보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4년 4.2%였던 여성 임원 비율이 올해 7.4%까지 증가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성 중간 관리자 비율이 작년 기준 3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엔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변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제조업처럼 남성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기계 분야도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관리 직책자 수당을 받는 여성 리더가 2022년 114명에서 올해 157명으로 증가했고, 여성 임원도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보다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꾸준한 확대 흐름은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여성 임원 평균 연봉은 약 9,500만 원으로 남성 임원보다 약 3,200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여성 임원 증가가 주로 사회이사 중심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네, 사회이사 중심이라면 사회이사 쏠림 현상?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일까요? 네,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는데요. 이후 많은 기업들이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인사 위주의 사회이사 임명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 핵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수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전환이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네, 실제로 2024년 1분기 기준 500대 기업 임원 15,000여 명 중 여성은 약 8.1%로 10명 중 9명은 남성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여성 머릿수 채우기보다 경력 단절이나 승진 누락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씩 진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여성 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여성 리더십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비 채우기를 넘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인재 양성이 앞으로 기업들이 더 주목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성 임원 비율이 높아지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정말로 더운데요. 폭염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서울시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름철 폭염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 35도 이상 예보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더위 사냥 작전에 나섰습니다. 물리적 온도뿐 아니라 체감 온도까지 낮추는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 중입니다. 네, 더위를 사냥한다 이 표현만 들어도 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쿨링 포그입니다. 지하철 출입구와 광장, 도보 이용자가 많은 길목에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는 장비인데요. 올해는 무려 187곳에 설치가 됐고 간선도로 193km 구간엔 살수차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그늘막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4,100여 개에서 올해 4,500여 개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햇빛과 바람을 감지해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도 서울 전역 48개소에 설치됐습니다. 네, 저도 길을 걷다 보면 너무 더워서 그늘막에서 쉬어가곤 하는데 길을 걷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도봉구나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료 생수 자판기를 5곳에 설치했고요. 시민 누구나 생수를 무료로 뽑아 마실 수 있는 무더위 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 쉼터에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공기 정화기, 안마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반영됐습니다. 와, 쉼터에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특히 야외 근로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명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는데요. 심박수와 체온, 혈압 같은 신체 지표를 실시간 측정해서 이상 수치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폭염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복지인 셈이죠. 네, 이제는 단순히 에어컨을 틀고 그늘에 있는 걸 넘어서서 시민생활 전반을 고려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날씨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폭염 상황에서 서울시가 본격 대응에 나선 겁니다. 폭염경보 2단계 체제가 발효되면 기존 5개 반으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반도 8개 반 체제로 확대됩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복지와 기술, 안전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도 정보도 미리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